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Наши друзья передали нам новые виды боеприпасов, схожие с 22-ми. Дальность у них выше, точность лучше.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아주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무기 당근. 야. 어마어마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가장 좀 어려운 시기에 또 이제 푸틴이랑 또 친구가 또 생기고. 지금은 운이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북한이 유엔 제재 전에는 한 5억에서 한 15억 불어치 무기를 중동 및 3세계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팔아왔거든요.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2천만 불 정도의 무기밖에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미국이 계속 쫓아다니며 그러고 뭐 위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무기를 못 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 군수공업한테는 완전히 호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재고 땡처리도 있고. 재고 땡처리고 물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막 틀림없이 그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걸 성공했잖아요. 궤도에 올려놓은 기술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준 것으로 보여요. 정찰 위성만 넘어간 것도 괜찮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름 들어가고 휘발유 들어가고 디젤유 들어가고 밀가루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넣으신 분들도 보면 최근에 하루 한 끼 밀가루 먹기 운동을 벌리거든요. 국수 먹어라, 빵 먹어라.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12일 평양면역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동, 석성국수, 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어디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팟을 터뜨려 준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는 그래도 북한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무도 러시아 편은 안 드니까. 근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전쟁도 거의 끝나가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이 김정은을 손절할지 아니면 작년처럼 가까이 지낼지 이 대선 끝나고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는 게 아마 가장 재밌는 첫 번째 이제 외교 스테이지의 첫 시발점일 거예요. 김정은 뿌찐 김정은 뿌찐 이겨라 뿌찐 이겨라 오선이 확정된 순간 내내 100만을 가져가서 준비해놓고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동 까고 말 탑시다.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은데? 있는 노래? 김정일 뿌찐 김정일 그 노래 지금 개사했네요. 선거송은 항상 리메이크입니다. 김정일로 하는 거. 어차피 푸틴이 된다는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푸틴도 사실은 이제 종신제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신이 이제 종신제까지 가서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 세계 왕따인 김정은과의 밀월 관계를 위해서 그 외부 관계를 포기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러시아 하면 사실 어데프 아닙니까? 어데프. 어데프 뭐야? 어데프 뭐야? 매드맥스는 들어도. 어데프 아세요? 그거 알죠, 그거. 그거에서 나온 건데 어차피 대통령 그 푸틴이겠네. 다음 대통령. 우리 모르는 거 크리스가 하네. 풀어주자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외신에 있는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러시아 자기가 이제 공표하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푸틴의 이제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후보보다도 한 40배 정도 가까이라고 할 정도로 높아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약간 서양 세계에 대한 이제 반감이 좀 더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애들이 우리 막내 동생들인데 우리끼리 싸움에다가 이 서양 애들이 왜 끼어 들어갔냐는 그러한 좀 약간 생각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쟁이 푸틴으로부터 조금 더 몰빵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왜 러시아 국민들은 뭘 잘못 먹었길래 저런 독재자를 저렇게 지지하냐 궁금하잖아요. 아니 애들이 죽잖아 전쟁터에서. 그래도 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 국민들은 저 말도 안 되는
독재자 푸틴을 지지하냐? 이걸 멀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폭망했어요 그때 구소련이.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스 옐친이라는 술주정뱅이가 들어가는데 보리스 옐친이 집권했던 91년부터 99년까지는 러시아 정치사에서 무정부 시대라고 해요. 이때 러시아가 정말 상거지 국가가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런 카오스 다 필요 없다. 민주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걸 다 정리할 한 명의 우린 리더가 필요하다. 이거요. 그때 짠 등장한 게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런 영광을 되돌려 달라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푸틴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국민적인 지지는 당연한 거고 일단은 되긴 돼요. 왜? 경쟁자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푸틴에 대항하는 경쟁자는 어떻게 된다? 방사능 홍차를 선물 받는다. 그럼 뭐 있어? 영국인가 어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플러스 나한테 덤비면 너는 방사능 홍차 한번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첨부하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저도 러시아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짝 소련 체제에 대한 겁이 KGB에 대한 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억압 당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설득돼 있고 세뇌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러시아란 나라가 원래는 그 제정 러시아였잖아요. 거기서 공산국가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푸틴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없고 사람들 자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정치에다 종교적인 신앙까지 겹친 이런 거예요. 북한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대립시키면서 서방은 악의 세력이야. 여기는 우리는 선의 세력인데 이걸 종교적인 선악의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저들이 침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막아준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정치 신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푸틴이 대변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자발적으로 푸틴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북한 사실상 핵을 가졌어요 지금. 안 들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곳입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우주 기술도 받고 거기다 위성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용 점정 찍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솔직히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성 18호 개발을 성공했어요. 화성 18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사거리가 15,000km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LA까지가 9,500km고 뉴욕이 11,000km니까 이론적으로는 쏘면 뉴욕까지 가요. 전역이 사정권. 전역이 사정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봐봐요.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력이 확보되고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 계산만 잘하면은 이건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요 위에 뭘 치느냐가 문제거든요. 위성을 실으면은 올라가서 위성만 궤도에 톡 이제 올려놓고 떨어지면 돼요. 근데 요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다 핵탄두를 실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끝에 실은 핵탄두가 올라갔어요 우주까지요. 이제 미사일은 떨어지고 얘도 다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영화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어마어마한 마찰력을 받거든요. 대부분 타버려요. 요것만 안 타게 하는 기술을 북한이 갖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나이트메어가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로 혹시라도 이 기술을 북한에게 준다? 이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위성으로 위장해가지고 뭐 탄두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는 것과 함께 사실은 더 궁금해하는 거는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 소련이 갖고 있던 미국을 핵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한 계획들, 기술들, 전략들 그 부분을 아마 배우고 싶을 거예요. 지금 북한은 ICBM 미국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다.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만 재진입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워싱턴과 뉴욕과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동서부를 다 몇 개 주요 도시를 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 있을까? 옛날에 그 자료 좀 보여줄 수 없겠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 교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 당장 줄 수 있는 현찰을 내줬고 러시아는 약속어음을 끊어줬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사실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 하면 용산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에 가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을 주면 북한 미사일에 눈과 귀가 달리는 거예요. 정확도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정확도가 가해지면 사실은 눈과 귀를 가지고 미국의 어느 지점을 정확히 정찰 위성이 지적해주는 거기에 따라서 가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러시아도 이런 거는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핵 잠수함에 원자로를 설계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정찰 위성 글로나스라는 것을 사용하게끔 하든가 위성을 준다든가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혼나봐. 우리가 지원을 줄 수 있으면 거기서 병사들이 싸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푸틴도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라 그 사람 통치한 지가 20, 30년이 넘어요. 총리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둘이서 아마 치열한 머리 싸움, 두뇌 싸움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악의 무리들. 악의 무리가 누구요?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Есть пословица: одежда хороша новая, а друг старый. А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Эти народные мудрости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именимы к современны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두 사람이 대화 보니까 친구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절실하게 우정을 발표하는 듯한 옛 친구.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 발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정은이 그 구애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푸틴도 북한의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긴 합니다만 우주 기술 분야에서는 역시 김정은이 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만찬장에서 사실은 푸틴이 한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거든요. 푸틴이 이런 말 하잖아요. 러시아의 옛날 속담이 있다. 새로운 두 친구보다 중국, 미국보다 옛날 친구 한 명이 낫다. 절대 돌아와라. А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예리해요. 예리하다.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맞네. 근데 그거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은 그거 애써 무시하고 굉장히 미사오구를 다 갖다 붙이죠. 맞아. 악의 무리들을 찌르는 정의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각종 이제 아충을 하는 거죠.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단독 회담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통역이 끼었기 때문에 뭐 한 통역 반 날아가 버리면 한 15분 정도의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양측이 원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은 포탄 달라. 김정은은 그럼 우주 기술이랑 전투기 기술 달라. 이거인데 이거는 북한이 여전히 의리라는 걸.